스마트 AI 영어학습을 시작한 지가 이제 아마 10주째 된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 그 게시판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열심히 잘 사용하고 만족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은요. 학생들이 질문하면은 원하는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 가끔 충돌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온 것 같아. 가끔 또 엉뚱하게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프롬프트를 잘못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강의 교환을 만들기 전에 물론 경험을 했을 거예요. 원하는 답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아예 처음부터 그 챗GPT한테 요구사항을 쓸 때 얘가 군소리 안 하게끔 제가 알차게 써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 생긴 대로 답이 나오더라고. 잘났으니까 답이 잘 나오고 뭐 그런 거죠. 예, 여러분들이 지금 그 챗GPT 쓰면서 그런 오류를 범한다는 거는 내가 프롬프트 작성에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공부를 처음 하실 때는 책을 한 권 딱 옆에 두고 개념을 딱 정리한 다음에 모르는 것을 집중적으로 묻고 또 반복해서 동일한 유형을 찾아내고 그런 요구를 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영장문은요, 여러분들이 제일 공부하기가 어려운 파트가 영어 쓰기 영장문 파트예요. 왜냐면은 어서 학원에서도 이걸 해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회화 학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토익 학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영장문 해주는 학원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쓰는 영어 표현이 맞을까? 하고 고민도 하고 자신감 높다 보이니까 혼자 하다가 말아버리죠. 그래서 책에 의존하다 보니까 책을 의존하고 하게 되면은 유형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고 이해는 했는데 반복을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내 것이 안 되고 늘 도루묵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챗GPT 아마 이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영어 쓰기, 장문을 아주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프롬프트만 잘 쓴다 그러면은요, 자기가 얼마든지 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챗GPT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챗GPT를 못 쓰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챗GPT는 훨씬 많은 것을 우리한테 줄 수 있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늘 지식을 쌓아가시면서 조금만 머리 써서 챗GPT한테 요구하게 되면은 원하신 거 얻고 그 이상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장문 같은 경우는 누가 강의를 해주는 사람도 학원도 없지만은 사실 한다고 그래도 강의료가 엄청 비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챗GPT는 좋은 점이 내가 모르는 거는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영어 쓰기 표현해놓고도 바로 물어볼 수 있는데 내가 뭐 개인 교수를 받는다. 어떤 선생님을 구해가지고 그렇지만 그거는 또 바로바로 물어볼 수 없잖아요. 강의 시간에만 물어볼 수 있지. 그것도 어렵고 참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영어 장문책은 그렇게 좋은 책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셔도 영어 장문책은 거의 좋은 책이 별로 없어요. 대학생 수준에서 볼 책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이 팔렸던 책은 시사형에서 나오는 그 영어 장문 전집이 있었어요. 1권부터 아마 제 기억으로 9번까지인가 있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뭐 영장문의 기본 요령 해가지고 영어에는 꼭 주어를 찾아 써라는 거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있고 이제 두 번째가 기본 문형 영장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본 문형 5형식만 갖고 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아주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 이제 영장문 전집 3번쯤 가게 되면은 뭐 이제 일기 쓰기 이제 영장문 책인가 뭐 있고 이제 저 전집 4권쯤 가게 되면은 이제 중급 영장문이 조금 어려운 표현들. 그러니까 그 영장문도 우리가 필요한 한국말을 가지고 한국인 선생님이 영어를 쓴 게 아니고 영어 표현을 갖다가 그거를 한국말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영장문 책을 만든 책들이 전부 다. 왜냐하면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쓴 표현이 문법적으로 맞더라도 미국 사람들 그렇게 안 쓸 수 있거든요. 원어민 쓰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한계가 있었고 이제 5번 권째 가게 되면 이제 취업 영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취업 영어 장문 책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고 이제 6번째 가면 조금 재미있는 이제 시사 영어가 나오고 뭐 7권쯤 가면은
뭐 이제 무형 영어, 우리가 아는 이제 비즈니스 영어쯤 나온 거죠. 그 다음에 8번쯤 가면은 뭐 이제 영장문이 이제 고급,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 책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챗GPT는 이거를 한꺼번에 아주 말끔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멋진 챗GPT 이 장문 보면서 느꼈어요. 야, 영장문 책을 한번 써보고 싶었었는데 능력이 한계가 붙여가지고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내가 책을 만들려고 해도 이 표현을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이 쓰는 표현일까? 늘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쓰잖아요. 그런데 챗GPT는 정말로 그거를 깔끔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영어 강독을 하든 뭐 읽기를 하든 또 듣기를 하든 간에 항상 그렇게 스킬을 네 가지 중에 하나만 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그때그때 한번 해보시면서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답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은 뭐가 문제 있냐면은 프롬프트 작성에 문제가 있었구나. 프롬프트를 잘 써라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한번 그 기본 문형부터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는 것은 책 쉽게 말하면은 그 시사 영어 장문책 그 전군 아마 8권까지도 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1시간 동안에 제가 8권까지도 방법을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아마 오늘 묘기꾼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아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해 볼게요. 화면 공유 됐습니까? 네. 자, 지금 AI와 영어 학습에 관한 지금 특강을 우리가 지금 세 번째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인트로덕션 하고 여기 스피킹 앤 리스닝도 했고 그래머도 했고 이제 리딩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라이팅 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라이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보통 장문이라는 것은 보통 자기 생각, 아이디어를 영어로 표출한 것이 영어 장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쓴 거, 우리 아이디어를 쓴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한국어 문장을 보고 영어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건 장문이라고 안 하고 그냥 쓰기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영어 쓰기라고 해야. 영장문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컨텐츠가 나오는 거예요. 단순 영어편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통 그 대학에서 다 요즘은 영어 쓰기라고 그러지 영장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영어 쓰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장 단위부터 써볼 거예요. 문장 단위가 좀 써지면은 이제 문단 단위 가고 이제 문단이 되면은 이제 에세이 이상 이제 그렇게 갈 텐데 문장 쓰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요. 대부분 책은 다 이렇게 기본 문형 쓰기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시사영어사에서 나오는 그 영장문 2번에 나오는 한 권쯤 되는 분량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 문형 쓰기를 어떻게 쓸 거냐? 자, 제가 지난번에 그 우리가 문법을 하면서 영어 문형을 제가 문장 구조를 설명했잖아요. 자, 영어 문장 종류에는 뭐 1형식이니 2형식이니 3형식 하는 것은 성분을 보고 결정을 해요. 성분을 보고. 주어, 동사, 목적의 보호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 바로 형식이고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영어 문장을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구조에 의한 영어 문장 종류, 단문이냐, 중문이냐, 복문이 혼문이냐, 이 정도는 잘 알고 있으면은요, 영어를 훨씬 빨리 읽고, 빨리 쓰고, 말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상하게 기본 문형에서 이 형식 이상을 더 안 가시려고 그러더라고. 여기는 중학교 때 수준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형식을 넘어서 구조에 의한 거, 단문이냐, 중문이냐, 복문이냐, 혼문이냐,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 이틀만 여러분들이 시간 한 4시간만 하루에 2시간씩 해도 이 단문, 중문, 복문, 본문은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이해하셔서 항상 형식만 아니라 이 단문, 중문, 복문, 혼문까지 하라고 그러더라. 그거를 머리에 정리 두시고요. 자, 사실 1형식 문장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고 이렇게 이제 2형식도 다 보았어요. 그런데 이 이형식 문장을 만들어줘. 이렇게 말하면은 챗GPT는 안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은 잘못하면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형식이라는 것은 영어 동사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이형식 문장을 만들어줘. 그렇게 해야 돼. 영어로 말을 안 붙이면 안 돼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온다고 그러지. 최소한 영어의 문장 구조 중에 이형식 문장을 좀 만들어줘. 5개 만들어줘. 10개 만들어줘. 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이형식 유형도, 일형식 유형도 이렇게 4가지 있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유형. 자, 영어의 일형식 문장. 이렇게 SV로 되어 있는 거. 이런 문장을 10개 만들어줘. 하는 거. 또는 이렇게 SV, ADV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10개 만들어줘. 또 하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그냥 이 분야는 파트는 완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그래, 여기 부사로 오는 것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은 단순히 부사가 올 수도 있지만은 전치사 구가 올 수도 있고 수 부정사도 올 수도 있고 부사 재료 올 수도 있더라. 자, 하고 이런 유형을 다 해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만들어져요. 나는 이런 유형이 특히 일형식에서 약했던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유형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죠. 자, 영어의 문장 일형식 중에서 SV 부사절로 된 구조의 문장을 10개를 만들어주는데 앞에다 한국어 번역을 달아주고 가로 열고 닫고 해서 영어를 만들어줘. 그러면은요, 이런 문장을 쭉 만들어줄 거예요. 제가 하나 잠깐 해볼게요. 떴나요? 네, 아, 제가 여기다가 작성을 해볼게요. 뭐냐면은 제가 타이핑을 해서 제가 붙였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아래란 말은 여기를 말해요. 이렇게 한국어 번역을 해놓고 영어 산문형이라고 그랬는데, 자,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영어의 산문형. 그래요. 이 영어란 말을 안 넣으면 안 돼요. 꼭 넣어줘야 돼. 영어의 산문형 SVO 다음에 ADB 구조를 갖는 문장에서 뭐라 하겠냐면은 O가 명사 또는 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명사절인 경우에를 각각 5개씩 만들어주라고 그랬네요. 그러면은 여기 목적어가 명사에 올 수 있잖아요. 부정사 올 수도 있고 동명사 올 수도 있고 명사 올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각각 그 예를 몇 개씩 해주냐면 5개씩 해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명사절인 경우만 하고 싶다면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 친구는 금방 만들어줘요. 자, 근데 지금 이 친구가 말을 조금 잘못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한국어 번역을 앞에다 달아주고 영어 산문형에를 이렇게 가로를 치고 하겠는데 이거는 좀 잘못했네요. 물론 이거는 나중에 전체로 다시 바꿔달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한국어 먼저 나왔잖아요. 이래도 되고 이제 또 이제 가로는 안 쳤는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것만 전부 다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나중에 저장을 해서 그는 어제 새 차를 샀다. 이 목적어가 명사인 경우만 그냥 우리 재밌는 말로 아작을 내는 거예요, 그냥. 목적어가 명사인 경우 a new car. He bought a new car yesterday. 그는 어제 새 차를 샀다. 그들은 지난주에 우리를 파티에 초대했다. 목적어가 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명사인 경우, 부정사인 경우 쭉쭉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런 예문만 여러분들은 원대로 그녀는 언젠가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 한다. 우리가 이거는 한국어로 산문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한국에는 그 문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는 산문형 맞게끔 돼 있어요. 여기 목적어가 또 이렇게 동명사인 경우도 해주라. 또 목적어가 명사절인 것도 좀 해주라. 이렇게 똑똑하단 말이에요. 나 명사절인 경우가 5개 갖고는 안 되겠어. 한 10개만 더 연습을 해야 되겠어. 그럼 10개 더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좋은 선생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이렇게 좋은 책을. 내가 만약 이쪽 쓰다가 영어 표현이 좀 틀렸다. 그러면은,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그녀는 그가 왜 그 일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어, 이해하지 못한다. 안 한다가 못한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기다가 뭘 쓰냐면은 여기다 캔트를 쓸 수가 있어요. 한국어로. 그래,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다 못한다고 그러면은 캔트를 쓰게 돼요. 돈트를 안 쓰고.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 여러분 틀렸이 물어보면은 내가 이 문장을 영어로 써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 캔트 썼을 거예요. 캔트 쓰면 안 돼요. 보세요. 뭐라고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 또 어떤 학생이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나는 여기 문장 이거 대신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틀림없이 여기다가 that 대신에 it을 쓸 거예요. that 대신에 it을 썼는데 그래도 괜찮아?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답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공부할 때는 그 뭐냐면은 제가 설명했지만 이거를 여기 보이시죠? 영어 산문 영예시 이것이 우리말로 챗 세션이라고 그래요. 채팅 세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션을 바꾸면은 안 돼요. 그냥 여기다가 계속하고 만약에 다시 사문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새로 만드는 게 좋아. 여기다가 사문형은 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할 때 사문형 공부하고 싶으면 다시 이리 와서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이 창에다가. 그래야 답이 정확히 연관색이 잘 나와요. 네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채팅 세션을 잘 정리해서 사용하면 좋아요. 자, 그래서 기본 문장 공부는 한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형식을 놓고 문장 공부를 할 때 꼭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거는 이미 앞에 그 리딩 파트하고 그래머 파트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배운 것을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늘 그러지만은 읽기 따로 쓰기 따로 하지 말고 이 상당 부분 예문은 앞에 리딩 파트에서 다 했어요. 그 다만 한국어, 영어 순서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번 공부한 것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리고 아까 앞에서 연희님이 그러셨죠.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거.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저는 어제 본 것도요. 오늘 보면은요. 너 본 지 오래구나. 너 본 기억 없다. 맨날 그러거든요. 기억은 별 수 없는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외우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결국은 이게 되고 안 되고는 단어의 힘이거든요. 단어는 많이 아셔야 돼요. 아무리 스킬을 배운다고 그래가지고 단어를 모르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벽돌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형식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하시면은 되겠다. 이게 이제 기본 문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문 쓰기, 이렇게 중문 쓰기, 복문 쓰기가 나누는데, 이렇게 단문은 금방 우리가 이제 기본 형식을 배웠기 때문에 금방 알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단문. 기본 형식만 하면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중문부터는 이제 단문을 벗어난단 말이에요. 자,
학생들이 그다 질문에 올라왔어요. 교수님, 저는 중문을 물어봤는데 복문을 써주고 있고, 복문을 물어봤는데 중문을 써주고 있다. 제가 다시 해보니까 저는 전혀 그런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 학생이 질문할 때 그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챗GPT의 능력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유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답은 프롬프트를 만족스럽게 넣지 않았기 때문에 걸리는 거다. 이제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문을 아니까 딱 보면은 아, 중문이라는 것은 단문을 등위 접사로 연결해 놓은 거를 말하지. 자, 만약에 이제 중문수를 공부하는데 그 책에 나는 그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급히 갔다. 이거를 내가 영어로 써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이들 중에 이제 하나라도 나오면은 나는 맞은 거죠. 그런데 어느 학자가 얼마나 할 일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하나의 문장을 같은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은 한 250까지 된대요. 그걸 믿어야 될지 말지 모르겠지만은 한 250까지 문장을 만들 수 있대요. 하나의 의미의 같은 하나의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다른 언어로 표현할 때 뭐 동의어를 250개 정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말을 뭐 믿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는 그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급히 갔다. 자, 이 문장을 조건을 주고 중문으로 만들어줘. 하게 되면은 이렇게 1번처럼 파란색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건이 없다 그러면은 답은 많이 나와요. 챗GPT도 답을 이렇게 나는 그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급히 갔다. 자,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하면요. 이 중 하나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급히 갔다라는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가능한 다양한 표현으로 바꿔줘 봐.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더 나올 거예요. 제가 이걸 편집해놨을 거예요. 아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조건을 줄 때 복문으로 만들어줘. 그러면은 이거네요. 두 번째 거 When I heard the news, I immediately went to this site.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세 번째 문장. 여기 네 번째는 단문이네요. 이렇게 쭉쭉쭉 나올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러면은 나는 그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급히 갔다 했는데 나는 I heard the news and rushed to the scene 이렇게 나왔는데 챗GPT는 이렇게 안 하고요. 내가 물어보니까는 When I heard the news, I immediately went to the site 이렇게 주더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중문하고 복문이잖아요. 그래, 그 문장의 차이가 뭔데? 그리고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봐야죠. 그런데 여기 이처럼 등위 접사를 써놓게 되면은요, 나중에 챗GPT에 물어보세요. 두 문장의 차이가 뭔가를. 나는 그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and를 쓰게 되면은요, 소식을 듣고 바로 갔을 수도 있고, 한참 놀다가 커피 한 잔, 학과장님하고 커피 한 잔 마시다가 노닥거리다가 갈 수도 있어요. and를 쓰게 되면은. 그런데 이렇게 when을 쓰거나 as-soonas를 쓰게 되면은요, 바로 간 거예요, 동작을 더. 그래서 절박하게 빨리 갔단 말을 쓰고 싶으면은 이렇게 두 번째나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쭉쭉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보세요. 이제 다른 세션을 사용할게요. 여기는 산문형 공부하려고 놔둔 창이잖아요, 내가 지금. 그럼 다른 데 갔으니까 새 채팅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다음 두 문장의 의미적인 혹은 사용적인 차이를 알려줘. 그래. 여러분들은 이런 수식어 말을 안 넣을 거예요. 그냥 다음 문장의 차이를 알려줘.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너무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챗GPT도 뭘 해줄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원하는 답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 그 설정에서 내가 누구냐를 여기다 이제 써놓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누구라고 써놔. 그렇게 되면은 그 내 수준에 맞게끔 답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수다.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 같구나 싶어가지고 교수 수준에 맞게끔 답을 써주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그러게 되면은 내가 영어를 잘 못해. 그래서 그렇게 써놨다 그러면 아주 초보적으로 설명해줘 그러면은 답이 다르죠. 그래서 자, 이렇게 놓고 이 두 문장의 차이가 뭔가 봐봅시다. 이거를 대부분 우리 한국인 선생님들은 공부를 많이 아는 선생님들은 이걸 잘 모르죠. 또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부와 관련 있다고 하는 굉장히 직관과 관련되기 때문에 설명하기 사실 어려워요. 봅시다. 뭐라 합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마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시간 없으니까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순차적인 진행이라는 거예요. 하나 끝나고 나서 다음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끝나고 다음으로 가를 때 커피 한 잔 마시고 노닥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성이 끊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공백이 굉장히 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백이 짧은 것을 원한다 그러면은 바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표현보다는 이번 표현이 좋다는 이야기죠. 이거 보게 되면 즉시성이죠, 즉시성.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책에서 공부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이제 고등학문에 가야 공부를 하실 것이고 우선 급한데 어떻게 알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이렇게 챗GPT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아까 학 과장님이 제가 30분 늦게 하자고 그랬더니 강의 준비 안 해서 그런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수업 엄청나게 길게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 맛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복문 쓰기니 뭐 이런 거는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복문을 알겠는데 본문도 알고 본문은 여러분 중문은 등립서를 연결하는 문장 단문 두 개를 등립서 연결하는 거 그다음에 복문은 단문에다가 종속절이 들어있는 거 종속절이 들어있는 거 명사절이니 형용사절이니 부사절이니 그렇죠. 본문 쓰기에는 본문하고 아니 그 중문하고 복문을 짬뽕해 놓은 거 그래서 등립접속사도 있고 종속접속사 있는 거 그래 이런 것은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문장을 보게 되면은 한국어를 읽어도 이게 무슨 문인지 문장 구조를 쪼갤 줄 알아야 영어를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비록 그 현대적인 조각가가 현대적인 비록 그 예술가가 현대적인 조각을 만들었지만 아 여기 양보절이구나 부서절이구나 가로쳐놨어요. 그는 그것이 고대 대리석 조각들의 역사적인 의미를 반영해 원해 있다. 이거는 복문이 나오겠네요. 이 복문밖에. 여기는 양보절 복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왔잖아요. 이렇게 예문이 많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면은 한국어 문장을 봐도 이것이 단문인지 중문인지 복문인지 호문인지 이런 것이 구별이 안 되면은 체계적으로 학습이 안 된다는 거죠. 영어 쓰기가. 그래서 영어 쓰기를 하시려면은 단어 기반 위에서 최소한 그 문형뿐만 아니라 이 단문, 중문, 혼문, 복문까지는 쫙 끼고 있어야 영어를 잘 쓸 수 있다. 그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문을 오게 되면 아까 복문 속에는 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명사절만을 아주 사버린다는지. 명사절, 대절, 외대절, 음사절 세 가지가 있죠. 형용사절은 관계절이 있죠. 또 부사절, 뭐 시간 부사절, 양보 부사절 많잖아요. 그래서 웬이 시간 부사절로 뭐뭐 할 때 있대. 이런 예문 좀 들어줘봐. 했더니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안 써놨죠. 여러분들이 그 지금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비포가 뭐뭐 하기 전에 이런 정석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비포가 들어가고 있는 절 10개만 만들어줘. 그리고 한국어 번역 또 해줘. 해서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비포는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더 이상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선생님들은 student 강의할 때 어떻게 해서 더 쉽게 알차게 전해줄까 이런 게 고민이거든요. 늘 고민이야. 그런데 해보니까 그래 이렇게 쉬운 방법, 이렇게 좋은 방법,
이렇게 알차게 방법은 없어요. 사전 갖다 놓고 찾아보도 이렇게 하라기도 못하고 아무 좋은 사전이라도 예문은 한두 개밖에 없고 그래 예문이 가장 잘 나왔다는 그 콜린스 딕셔너리도 몇 개 없어요. 자, 밤샐 수 없기 때문에요. 자, 여기를 살짝 또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아까 그 전집에 시사 영어도 있고 중급 영어도 있고 고급 영어가 있는데 저는 진짜 나중에 왜 영어 작문을 쓰면은 이런 책 한번 써봐야 되 싶은데 능력이 안 됐고 장문책 이런 책이 안 나올까 늘 했는데 그런 책이 나오긴 나왔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얇아. 많이 못 만들더라고. 그런데 이런 걸 해봤어요. 자, 여기 분야별 영어 쓰기라고 그랬는데 나는 특히 정치 분야에 약해. 그래. 오늘 왜 이게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나는 정치 분야를 한번 집중적으로 영어를 써보고 싶고 또 경제 관련 영어를 써보고 싶고 사회 관련 영어, 문화 관련, 뭐 환경, 기후, 과학, 교육, 직업, 문화, 예술 및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번 주는 정치 관련 영어를 한번 해볼 거야. 어떻게 해볼까?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그래요. 프롬프트가 재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해봤어요. 자, 자, 내가 이렇게 해서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초보자로 영어 쓰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과 관련한 일상에 할 수 있는 주요 단어와 구를 학습하고 그 어휘들을 활용하여 영어 단어를 초급, 중급, 고급 순으로 단계적으로 학습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치와 관련된 단어를 아래와 같이 발음 기호를 넣어서 한국어로 정리해주고 두 단어로 이루어진 구를 정리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단어가 30개가 쭉 나왔어요. 그리고 단어가 나오길래 제가 다시 이제 그러면은 이들 단어하고 구들을 이용해가지고 단문, 중문, 복문, 그리고 혼문을 각각 15개씩 만들어주고 각 예문 뒤에 괄호를 만들어 한국어 번역도 달아주세요. 비교해 봐야 되니까. 그랬더니 쫙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 여기 정치 관련인데 이렇게 정치와 관련된 단어를 아래와 같이 발음 기호를 넣어 한국어로 정리해주고 두 단어로 이루어진 글을 정리해주세요. 각각 30개씩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위에 설명했던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채팅 시절에 들어가가지고 이 말을 제가 미리 넣어놓은 거예요. 그 챗GPT가 내가 뭘 하려고 하는가를 전체적으로 내가 설명을 한번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넣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한 단어짜리도 알려주고 사실 한 단어만 갖고는 안 되고 보통 두 단어로 된 단위를 외워두는 게 좋아요. 두 단어씩.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무역 수지 영어로 해봐 그러면은 한국말로 안 만들어져요. 무역 수지 수지가 영어로 뭐지? 하고 안 만드는데 무역 수지는 한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두 단어 뭐 트레이드 밸런스 이렇게 한 번에 단어를 외울 때 외우고 있어야 되듯이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한 단어하고 두 단어씩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두 단어가 많이 쓰는 거. 그러면 정치 개혁을 하게 되면 policy reform이라는 정책 개혁 이렇게 쓴대. 이렇게 군사 동맹 military alliance 밀리터리 유년이라고 안 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지, 이렇게 단어와 구를 30개씩 가르쳐 주더라고요. 나왔어. 그래서 내가 또 썼어. 그러면 다음에 이들 단어와 구들을, 구들을 이용해서 단문, 중문, 복문, 가로 안에 혹시 챗GPT가 한국어하고 영어가 매치가 안 돼서 틀릴까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다 simple sentence, compound sentence 이 말 넣어준 거예요. 자, 각각 15개씩 만들어주고 예문 뒤에 가로를 만들어 한국어는 달아주세요 했더니 여기 봐보세요. 단문으로 이렇게 쫙 15개를 만들어줘. 너무나 좋은 영장문 체계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 한국어를 먼저 보고 영어를 써보겠죠. 물론 이거를 한국어 앞에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어 앞에 주고 영어 뒤에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5개를 공부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중문도 해줄 거 아닙니까? 너무나 좋은 곳이 뭐냐면은
이 친구가 똑똑하게 꼭 이거를 복습 한번 시켜줘요.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고, 여기 보세요. 여기 단문에 정부가 회기 중에 신속하게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했어. 물론 여러분 나중에 쓸 때 얘기다가 선생님 왜 여기 레지슬레이션인가요? 러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러는 통과된 법이고 통과되기 전의 법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레지슬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여러분 쓸 때 틀림없이 왜 선생님 여기다 러를 쓰면 안 되나? 고 질문할 수 있거든. 그것은 챗GPT한테 물어보라는 거죠. 자, 이런 문장을 또 보면 두 번째 문장. The candidate narrowly won the election in his district. 그 후보자는 그의 지역구에서 가까스로 선거를 이겼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이런 예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또 중문에서는 그냥 그냥 앞에 걸 이용해줘. 친절하게. 정부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야당은 그를 비판했다. 또 밑에 보세요. 후보자는 선거에 승리했지만은 결과가 논란이 되었다. 항상 이렇게 앞에 문장 하나를 단문을 그대로 이용해줘. 그러니까 복습도 시켜주죠. 그 다음 또 복문 가보세요. 복문 가게 되면은 여기 또 골랐죠.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렇게. 너무나 친절.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의도한 거 아니잖아요. 이가 이렇게 공부하게끔 좋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호문도 나왔잖아요. 자, 이 정도 됐으면은 내가 정치부 영웅 성공했어. 그런데 조금 더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 세션에 가가지고 바로 밑에다가 자, 또 다른 단어 또 30개를 해줘봐. 그러면 이거 외의 단어가 또 30개가 또 쫙 나올 거예요. 또 이 단어 해가지고 또 단문, 중문, 복문 각각 15개씩 만들어줘. 그럼 또 나올 거예요. 아예 뿌리를 뽑아보고 싶어. 그래. 또 30개를 만들어줘. 계속 반복해서 어휘학습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문장도, 표현법도 알 수 있고. 오, 이제 내가 정치는 영어로 표현하는데 상당한 자신 있어. 그래. 아, 잠시 커피 한 잔 마시고 쉬어야지. 하면 생각해보니까는 너무 재밌어. 한 번 더 해야지. 이제 뭘 가볼까요? 이번에 이제 경제 관련, 졸리는 단어이잖아요. 졸리는 단어. 꼭 이렇게 경제 관련 30개씩 단어 주라 그랬어. 단어하고 구를. 여러분들 꼭 이렇게 발음표를 달라고 그러세요. 발음표 안 주면 여러분들 또 눈팅합니다. 써야 돼. 자, 다른 세션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다음, 다음, 다음에 있는 영어만 원어민 발음으로 이 말은 필요 없겠지만은 읽어줘. 이렇게 했어요. 혹시 한글까지 읽어줄까 싶어가지고, 아, 발음으로, 원어민 발음으로 듣고 싶어. 여기서는요, 여기 내가 쓴 칸에다는 넣게 되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변으로 옮겨달라고 그래야 돼. 듣고 싶어. 듣고 싶어. 아래 내용을 너의 답변으로 옮겨줘. 이렇게 하면은 이걸 지가 답으로 줄 거예요. 여기만. 자,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서는 못 읽잖아요. 자, 지가 이렇게 옮겨주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를 영어로 읽어줄, 자, 이제 요거를 영어로 읽고 싶으면 여기서 요걸 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음을 들을 수 있어. Sure. Here's the content in English for listening practice. Economy, economy, inflation, inflation, recession, recession,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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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et, market, trade, trade.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하는 공이 됐습니까? 다시, 네, 네. 그, 제 강의 화면 나왔나요? 네, 채집, 네.
여러분들은 꼭 공부하시면서 꼭 눈으로만 하시려고 그러더라고. 그래. 꼭 입도 귀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발음교를 해서 정확히 읽고 꼭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분야별로 공부하는 것도 아주 재밌게 할 수 있다 아, 하는 것을, 교수님, 저 잠깐 질문해도 될까요? 예, 잠깐만 하면 닫을게요. 아, 네. 조금 아까 설명하신 읽어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아, 아, 제가 예, 예, 한번 시도했었는데, 예. 그런 기능이 없다고 얘가 대답하면서 뭐 무슨 뭐를 설치해라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걸 몰랐을 텐데 못 듣겠구나. 왜냐면은 내가 여기다가 내가 쓸 거거든요. 쓰게 되면은 여기는 아이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좀 머리를 써봤죠. 머리가 좋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안 우시군요. 자, 다 보입니다. 좀 웃으세요. 자, 그래서 이 답을 제가 여기 있는 거를 뭐라 하겠습니까? 다음에 영어만 어려운 발음으로 듣고 싶어. 여기서는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래 내용을 너의 답변으로 옮겨줘. 그러면 이 답변으로 이리 오잖아요. 지 답변으로 아, 옮겨줬잖아요. 음, 또 그러지 마세요. 막, 아, 야, 정의식은 천재야. 막 그러지 마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옮긴 다음에 이제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하. 우리 찬 교수님은 이렇게 완전히 엄지척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다른 분들은 안 하고 계세요. 그냥 끝내버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쑥스럽구만. 음, 예. 아, 이게 참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원어민 발음으로 듣고 싶어. 그러고 아래 내용은 너의 답변으로 들려줘. 그러면은 아래 어, 내용을 너의 답변으로 옮겨줘. 예, 옮겨줘. 그러면은 아, 그게 키포인트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막, 그래도 뭐 미련이 있다 그러면 다음 학기 수업 들으세요. 다 못하니까 여기서 많이 하시게 되면 머리 남지도 않고 졸리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동일 구조의 문장과 동의어 문장, 이런 게 제가 이제 제목을 만들어 봤어요. 동의어 문장과 영어에는 하나의 의미를 만약에 한국어 하나의 문장이 있으면은 그 의미의 문장 표현이 아까도 했지만 한 250가지 넘는데 이게 수십 가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다음을 화면 보이시죠? 여기 보입니까? 동의어 문장과 사용 맥락. 예, 예, 네. 내가 만약에 이제 다음 한국어를 영어로 옮기면 여러 가지 표현으로 가능합니다. 각 표현에 대한 설명, 쓰임, 그리고 예시를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일 오후에 3시에 서울역에서 만나자. 이거를 영어로 가능한 표현으로 해줘봐. 그랬더니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가 나와. 그러면 나는 어떤 표현을 써야 좋은 표현이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표현에 대한 설명, 쓰임, 그리고 예시를 한번 제시해줘봐. 이렇게 조건을 내가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챗GPT가 가르쳐 주지, 챗GPT는 뭘 줘야 될지를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진정 알고 싶은 것이 뭐냐 그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Let's meet at Seoul Station tomorrow at 3 p.m. 그래. 내일 오후 3시 서울에서 만나자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이제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how about we meet at Seoul Station?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냐? 이런 거 나오고 또 let's get together 쭉쭉 이렇게 나오고 shall we meet 쭉쭉쭉 나오고 how about 쭉쭉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나도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해. 그럼 어떤 표현을 쓰는 게 가장 좋은 표현일까? 이번에 그 한강의 그 소설을 번역을 잘해줘서 우리나라 그 작품들이 옛날에는 뭐 김동린이 이런 분들 소설이 작품성이 떨어져서 노벨문학상 못 받은 게 아니라잖아요. 번역을 잘 못해서.
번역의 한계 때문에 늘 노벨상 주변에 맴돌다가 끝난 거래요. 그런데 이 한강 작가의 작품은 번역이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옮기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 수많은 표현 중에서 가장 적절한 표현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거 쓰게 되면 let's get together 이렇게 쭉쭉 나오게 된 것은 아주 친한 사이에 우리말로 하면 get together는 뭉치자 그 말이죠. 뭉치자. 우리 한번 뭉치자. 친구들끼리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 친구한테 이름 표현하는 게 좋지. 이렇게 쓰거나 뭐 그러면 좋겠어요. 좋겠죠. 딸이 아빠한테 말하는데 아버지 저녁 드세요. 이런 게 좋아요. 아빠 밥 먹어. 그러니까 어떤 게 듣기 좋아요. 귀여운 딸이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17살밖에 안 된 것이 아빠 저녁 진지 드세요. 그러면은 정 떨어지지 않겠어요? 항상 그 표현이라는 것은 적절한 그 상황이 문맥이 있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와 있어. Let's meet at Seoul Station tomorrow at 3 p.m.은 이런 표현은 이런 게 좋대. 설명이 쭉쭉 나오잖아.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쓰임은 이렇게 예시가 이렇게 짝짝 설명해 주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어 내가 문장을 넣어서 영어로 바꿔줘 그러면 여러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나는 여러 표현이 필요 없고 막 긴 설명 필요 없어.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쓰인 표현으로 해줘. 그렇게 하게 되면 딱 한 문장 나오겠죠. 한 문장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 그렇게 요구를 해야지, 요구할 때. 그래서 요구할 때 그냥 내일 오후 3시에 서울역에서 만나자 라는 말을 한국어로, 영어로 번역해줘. 그러면은 어떤 문장이 나올지 모르겠죠. 그리고 챗GPT는 자식 질문 좀 잘하지. 조건을 하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야? 그걸로 해줘. 그래, 나 친구들과 오늘 저녁에 만나려고 그래. 내일 만나려고 그래.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서울에서 만나자라는 표현을 친구들끼리 한다면 어떤 표현이 가장 좋을까? 그래요. 세 번째가 더 좋다니까요. 세 번째가. 이런 표현.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잘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동의어 문장과 이렇게 사용 문장 맥락을 설명을 해주더라. 저도 참 공부 참 많이 했습니다. 이상하게 이런 공부를 하게 됐어요. 동일 구조의 이제 문장 연습이야. 영어를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문장을 읽다가 만났어요. 어, 이런 구조도 있구나 싶어. 그래, 이런 구조를 또 아작을 한번 내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문장을 봤어. 자, She studies hard to get good marks. 물론 일형식 문장이잖아요. 일형식 문장인데 일형식 문장에 뭐 S, V 또 플러스 ADB 부사 해놓고 플러스 투부정사 해놓게 되면 이런 구조의 문장 만들어주면 되겠죠. 복잡하니까 그냥 이런 문장 구조의 영어 문장을 몇 개 만들어줘봐 그랬더니 이렇게 또 딱 만들어주잖아요. 이런 구조만 가지고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는 문장을. 그 다음에 첨삭 및 문법성 판단 도움에도 써볼 수 있더라. 그러니까 보통 문법성 판단할 때 이제 그 그래머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머리는 물론 유료고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래머리보다 훨씬 챗GPT가 써보니까 더 좋아요. 그래머리도 AI 가고 있는 건데 사실 그래머리도 역시 문장 단위로 하고 있는 거고 챗GPT는 문단 단위로 내용 전체 단위로 이렇게 영어를 손을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작성한 문장을 내가 넣어줘봐. 예를 들어서 나는 공원에 갔어. I went to park. 여기 써서 내가 영어로 넣었어. 내가 쓴 영어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아? 하고 물어봤더니 지적이 나오죠. 아니야. park 앞에다가 더를 붙여야 맞아. 하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쓴 문장이 맞는지를 물어볼 때 그냥 말하지 말고요. 대부분 말은 틀려도 이 챗GPT는 뭐 미국 원어민처럼 다 알아들어요. 영어를 틀리게 써도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어지간하면은. 그래서 가능한 물어볼 때 규범 문법, 학교 문법이죠. 학교 문법에서 이 표현이 맞나요? 하고 물어보면은 꼼꼼하게 해주죠. 자, 그녀는 그 수업이 지루했습니다. 라고 선생님이 이 한국어 문장을 주면서 영어로 써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She was boring in the class. 이렇게 썼어. 맞는 것 같아. boring이 지루한 맞잖아요. 그렇죠. 맞을 것 같아. 사실 물어봤더니 뭐라고 나왔어요? 그래, 해설.
boring과 bored는 형용사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boring은 무언가 사람을 지루하게 만드는 의미고요. 그래, bored는 사람이 지루함을 느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she was bored in the class가 더 좋은 표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 시간에 배우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동사에서 나온 분사,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는요, 금방 그렇게 설명하면 쉬운데 여기서는 설명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시간 걸리니까 제가 설명을 못 하겠고 그냥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사용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권이 여기 패러프레이징이에요. 패러프레이즈. 영어 쓸 때 패러프레이즈는 정말 잘하시면 아주 좋아요. 자, 패러프레이즈가 뭐냐? 그래요. 좀 유시간 말라니까 그러지. 한국말 하면 바꿔쓰기예요. 바꿔쓰기. 자, 원래의 문장이나 텍스트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그대로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쓰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패러프레이즈라고 그래요. 또는 리프레이즈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패러프레이즈, 리프레이즈. 자, 부연 설명을 하면은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되 다른 단어를 바꾸거나 문장 구조를 바꾸거나 좌우지간 원문과 다른 형태로 이렇게 재구성하는 것을 패러프레이즈라고 한다.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내가 영어 지문을 봤는데 그 지문이 너무 어려워요. 어휘도 어렵고 혼자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영어 강독을 리딩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걸 통째로 복사해가지고 아래 글이 아래 패시지가 너무 어렵다. 자, 내가 초등학생을 생각하고 초등학생 주제로 다 패러프레이즈 해줘봐. 그러면 아주 쉬운 영어로 패러프레이즈 해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해줘봐. 그럼 조금 더 높여져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해줘봐. 그럼 더 높여져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해서 그 어려운 문단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패러프레이즈 하려고 하는 굉장히 좋거든요. 자, 패러프레이즈 유형이 어떻게 있는데, 그래요. 아까 나온 것처럼 단어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패러프레이즈라는 단어는 리프레이즈와 같기 때문에, 또는 리라이트와 같기 때문에 바꿔 써도 괜찮아요. 바꿔 쓰는 거. 그래. 어휘를 바꿔 쓰는 것을 어휘 패러프레이즈라고 통째로 구조를 바꿔보면 구조를. 막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꿔본다든가, 덧칠을 시킨다든가 문장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 자, 그리고 둘 다 하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휘 패러프레이즈는 뭐라고요? 자, 단어만 동의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단어 썼으면 쉬운 단어로 바꿔주겠죠. 내가 바꿔달라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바꾸는 거. 좀 이따 예는 뒤에서 보여줄게요. 그러면 패러프레이즈를 왜 하는데? 자, 의미를 분명하기 위해서. 작문할 때 많이 선생님들이 교정 봐주잖아요. 교정 봐준 경우는 네가 쓴 영어가 조금 문제가 있어. 의미가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때. 원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복잡할 때 이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함. 예를 들어서 원래 문장은 여기 있대요. The weather is bad. 패러프레이즈 하게 되면 The weather is stormy. 또는 The weather was rainy. 이렇게 뭐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이 날씨가 나빴대요. 나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어떤 그 보고서 이제 날씨 보고를 한다고 그러면은 날씨가 나빴어요. 그 말이 눈이 왔단 말이냐, 비가 왔단 말이냐, 폭풍우가 꼈단 말이냐, 구름이 많이 꼈단 말이냐, 뭔가 구체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이렇게 단어를 바꿔가지고 문맥에서 스토미로 바꿔줬다는 이야기지. 태풍 부는 모양이죠. 이렇게 문맥에서 바꿔준다는 거. 또 오리지널로 he was tired. 자, 이 문장을 해도 맞잖아요. 그런데 아주 피곤해. 물론 he was very tired 하면 되겠죠. 그런데 단어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 he was exhausted.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피곤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바꾼다는 거. 또 코 큰 사람들은 이상하게 반복하는 거를 같은 말 반복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근데 이상하게 글을 쓰면 그 사람들은 진짜 반복을 안 해요. 타고난 것 같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반복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she was happy with the results, and she felt happy about the outcome. 이렇게 쓰면은, happy가 중복되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거의 미국인들은, 좀 배운 사람들은요, 이 단어 두 번 안 써요. 이렇게. 이렇게 써. She was pleased with the results, and she felt happy about the outcome. 이렇게 please를 바꿨잖아요. 같은 표현으로 바꾼다는 거. 자,
또 밑에는 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표절을 막으려고. 이거는 사기죠. 자, 뭐 형태를 바꾼다고 표절이 아니고 내용을 바꿔야, 내용이 달라야 표절이 아닌 것이지. 단어 바꾼다고 해서 내용이 똑같은데 표절을 구별 못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이 챗GPT가 나오고는 이제 그렇게 안 되지. 표절은 내용이 같으면은 근본적으로 내용이 같으니까 표절인 것이지 똑같이 베꼈다고 그래서 표절이 아닌 표절이 되니까 단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표절 아닌 것처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참조할 때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여 자신의 언어로 사기친 거죠. 표절을 피하기 위하는 거. 예를 들어서 The experiment results were significant 이런 문장 왔을 때 이 사람이 원문인데 이걸 갖다 베끼면서 좀 내가 좀 창피하니까 내 것인 차려고 단어를 바꿨다는 이야기지. not words로. 이러지 말라는 이야기죠. 인용은요. 인용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아무나 인용 못해요. 실력 있고 공부를 해야만 인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인용 표시를 안 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그래서 표절을 숨기겠다고 이렇게 단어를 바꾼다.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 그다음에 이제 패러프레이즈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제가 쭉쭉 한번 단어를 바꿔놓은 거, 어휘 패러프레이즈 놓은 거, 이렇게 이제 구조를 바꿔놓은 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문단 쓰기도 있고, 에세이 쓰기도 있고, 이메일, 비즈니스 보고 작성. 자, 그냥 공짜로 안 되고요. SDA 들어오셨으니까 제 강의 들으세요. 그죠? 더 하면 졸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맛보기로 조금만. 토익. 토익도 문제도 정말 황당합니다. 자, 문제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기말고사를 시험을 안 보게 된 거예요. 스마트 AI 영역수업 한 학생들은. 이렇게 문제를 주게 되면요. 자, 토익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채팅 시스템을 만들었겠죠? 자, 지금부터 제시된 문제의 밑줄친 부분에 가장 적절한 답을 골라주세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 문제의 정답을 주고 상세한 해설을 해주고 그리고 문제의 정답을 넣어 한국어 번역을 해주세요. 이렇게 넣었어. 이제 이 말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문장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이 말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문제를 풀려 그러면 이 말을 넣고 그래야 될 거고 또 이 문제를 풀려 이 말을 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채팅 세션을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들어갈 때 이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래에 제시된 문제의 밑줄 친 부분에 쭉쭉쭉 해줘. 그 다음에 이제 문제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해볼까요? 여러분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제가 또 은근슬쩍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잖아요.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해요. 또 우리 이제 토익 공부할 거잖아요. 여기 아까 경제 전문용 있으니까 토익 공부할 거니까 여기다가 그 말을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문장을 주라고 그래요. 알았어. 도와줄게. 넣어봐.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문제만 저만 가져올게요. 여러분들 지금 챗GPT 하면 보이죠? 제가 네. 3번을 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가 답을 내서 가르쳐 줄 거예요. 책 쓰려고 그러면은요, 이제는 책 쓰면 다 사기꾼들이야. 다 챗GPT가 쓴 거예요. 이렇게 쓰면요,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자, 정답은 어텐드가 맞나요? 예, 어텐드가 맞죠? 자, 예. 해설. 문장에서 encourage workers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하며 문맥상 올바른 동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evening classes는 저녁 수업을 의미하므로 저녁 수업에 참석할 뜻을 나타낸 적절한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고우를 쓰면 안 되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넣냐면 사실은요. 얘가 답은 맞는데 설명은 다 말이 돼요. 뭐 수업에 가다, 수업에 등록하다, 수업에 참여하다, 수업에 출석하다 다 맞잖아요. 근데 이 설명이 깔끔하지가 않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너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 이 문제는 의미로 푸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구조로 풀어야 돼. 오, enroll, participate는 자동사야. 이 동사들이 오려면 뒤에 만약에 to 또는 enroll in, participate in의 전치사가 각각 필요해. 그래서 타동사인 attend가 와야 돼. 바로 인정할 겁니다. 그래. 이제 챗GPT가 설명이 깔끔한 제 설명이 더 정확한 선을 쉽게 푸는 방법이에요. 말은 다 맞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공부하다가 이제 알면은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맡길 수 있겠지. 챗GPT에 계속 파고들어가면 이제 이 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몇 번 물어봐도 그 답은 안 나오더라고. 고로 챗GPT보다 내가 더 잘한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뭐가 있냐면은 내가 방금 그 이런 문제를 푸는데 이러한 유사한 문형을 자꾸 틀리니까 그 문제를, 그런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금방 같이 3번 같은 이런 문제. 그러면 여기 보면 있잖아요. 동일 유형 문제를 생성하는 거예요. 문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 그래서 요즘 저는 가끔 시험 문제를, 채찍 시험 문제를 내요. 제가 검수만 하는 거죠. 틀렸을까 싶어가지고. 나보다 훨씬 잘 만들고요. 나는 그냥 문제를 뭐 10분 안에 몇백 문씩 막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그 퀴즈 전부 다 챗GPT가 낸 거예요. 제가 안 냈어요. 그리고 다 제가 이제 100문제를 내려주라고 해도 100문제 주면 제가 여기서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스마트 AI 응학 퀴즈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위의 문제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세 문제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세 문제가 쭉 나왔죠. 또 설명 다 해주잖아요. 제가 친절하게.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토익이 보면은 이렇게 지문 2개 주고 보통 뭡니까? 브로셔 하나에 뭐 이메일 있고 이런 2개 지문 주고 이렇게 문제 5개 이렇게 막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유형도 만들어주라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줘요. 놀랐죠? 내 그만 할 거야. 박 과장님 더 해야 됩니까? 아니, 뭐 준비 안 해도 더 하라고 하면 더 할게요. 저도 막 너무 빠져들어가면서 음. 들으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사라져야 되나. 이제 저희는 어디에 가야 되나. 그런 그런 정말 현실적인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사실 특히 라이팅에 있어서는 정말 정 교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게 다가 아닐 텐데 굉장히 정말 저희한테 엄청난 든든한 백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원어민 친구, 이제 원어민이라는 뭐 그런 그 용어도 사실 굉장히 이제는 좀 그런데 그런 어떤 내가 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옆에 그런 친구를 옆에 두고 혼자 이제 고독하게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이거 지금 정 교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이런 부분들을 진짜 잘 조금 그냥 이거 듣고 그냥 접지 마시고 꼭 한번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거를 딱 세팅을 하시면서 가시는 거. 그치만 또 이제 너무 여기에 의존하면서 완전히 이제 챗GPT가 모든 걸 다 하게? 이렇게는 사실 이거는 아니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중심을 잡으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정말 그게 너무나 저희들에게 이제 지금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툴이 될 것이라는 거, 정말 확실하고 한 것 같고요. 정 교수님이 또 너무, 사실 이런 강의가 너무나 또 방대하고 그래서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떤 그 라이팅에 있어서의 그런 뭐 문형들 또 단문, 중문, 복문, 혼문 막 이런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것들 또 주제에 따른 이렇게 우리가 라이팅 연습하는 것 또 이런 것들을 잘 또 이렇게 카테고리화 하셔가지고 저희에게 이렇게 멋진 끝까지 명강의를 해주셔서 저는 아,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같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지금 다 우리가 굿 라이터가 될 수 있는 정말 멋진 그런 이 모티베이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강의를 끝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신 정 교수님께 정말 뜨거운 박수로 저희가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네, 말씀하세요, 나- 교수님. 어, 그 챗GPT는 사실 수단이어야 되지.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실력을 쌓게 잘 이용하는 것이지. 어차피 챗GPT가 다 해줄 건데 뭘 공부를 해? 그러면은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삽니까? 그죠?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 이용하게 되면은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훨씬 좋아요. 만약에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내가 집사람한테 내가 I love you 해야 내가 사랑해라고 해야 감동이지 챗GPT가 대신해 주는 것이 감동이 오겠어요? 그죠? 이용만 하세요. 잘 이용만. 아마 교수님 앞으로도 몇 년간은 우리 직업은 탈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챗GPT가 사실 이렇게 막 고급스럽고 아주 깊이 있는 거, 전공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물어봐도 아무리 캐봐도 논문 쓸 때 좀 쉽게 한번 써보려고 했더니 그렇게까지는 아무리 잔머리, 그리고 내가 아직 머리를 더 썼나 모르겠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안 하시면 어차피 잠 안 올 것 같다 하신 분 질문하세요.